굴러라 도토리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굴러라 도토리 활동 목표는 또래와 협력하는 놀이를 통해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입니다.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자기 조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굴러라 도토리 활동은 실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판과 꼴대에 대한 놀이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준비하실 거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빨대, 자연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빨대는 아이들이 떨어뜨리거나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얇지 않은 두껍고 긴 빨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유발로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본 동물, 식물,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연물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낙엽, 그 다음에 도토리, 그 다음에 솔방울 이런 여러 가지 자연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활동입니다. 놀이판 양쪽에 골대와 놀이판 테두리를 붙여 미리 준비를 합니다. 두 팀으로서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한 팀당 5명이 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20명 정도의 유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10명씩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기다리는 아이들은 놀이하고 있는 친구들을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빨대로 자연물을 불어서 골대에 넣으면 1점을 얻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놀이판 양쪽에 있는 골대에서 우리 팀의 골대를 정해서 축구와 같이 자연물을 빨대로 불어서 골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연물은 아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솔방울, 도토리, 낙엽 등으로 아이들과 어떤 자연물을 선택하여서 놀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자연물이 다른 팀의 골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축구와 같은 게임의 룰이 있지만 이게 아이들이 빨대를 불어서 직접 달리지 않고 빨대를 불어 자연물을 골대에 넣는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은 서로의 자연물이 들어가도록 협동하여서 패스하거나 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연물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자연물이 놀이판의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놀이판 안으로 자연물을 넣어서 게임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3, 4세 정도의 어린 연령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골대에 넣는 게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개의 자연물을 준비하시고 놀이판이나 책상 가운데 선을 그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반대편으로 자연물이 넘어가도록 하는 게임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자연물을 불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이 종료가 되면 각 팀당 몇 개의 자연물이 있는지 세어보고 더 적은 자연물이 있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연물을 빨대로 불기 어려워할 경우에는 탁구공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친구들은 관람을 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고 교대로 게임을 하도록 합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굴어라 도토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게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친구와 협동하여서 성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자연물 밥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임과 같은 활동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역할놀이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바구니에 정리하고 마트나 요리놀이 이런 것들 필요한 역할을 정하여서 의논을 하고 자연물 마트놀이 또는 자연물 식당놀이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도깨비 방망이 게임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활동의 목표는 여러 명이 함께 노는 즐거움을 느끼고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여 실행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와 실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대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임이므로 되도록이면 실외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활동 자료로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선생님들께서 미리 제작하여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동기 유발로는 아이들과 함께 혹부리 영감 동화책을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도깨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도깨비 방망이가 동화 속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합니다. 바닥에 먼저 그림과 같이 큰 원을 그린 후에 원의 바깥쪽의 한쪽 부분에 도깨비 뿔을 그립니다. 도깨비 뿔을 그릴 때는 아이들이 도깨비 뿔 안에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크기를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원 중심에 술래가 서서 방망이를 잡고 돌립니다. 원 중심에 술래가 서서 방망이를 잡고 돌릴 때 나머지 아이들은 뿔 안에 있다가 술래가 돌리는 방망이에 닿지 않도록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뿔 안으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혹시라도 그 방망이에 도깨비 방망이에 닿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얼음 게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망이에 닿으면 얼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방망이에 닿지 않은 다른 유아가 원 주위를 돌면서 앉아있는 유아에게 뚝딱이라고 외치면 아이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활동을 평가해보고 재미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게임 방법이나 게임 규칙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활동은 앞서서 도깨비 방망이 놀이에서 동기유발로 사용되었던 혹부리 영감 동화를 이용한 역할극 놀이입니다. 혹부리 영감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등장인물의 주요한 특징, 했었던 말, 줄거리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혹부리 영감 놀이에 필요한 역할을 나눈 후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혹부리 영감의 역할에 맞춰서 자유롭게 역할극 놀이를 할 수 있고 선생님이 혹부리 영감 동화에 나오는 줄거리를 미리 요약하여서 동극 놀이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장 활동으로는 도깨비 방망이 만들기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놀이에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도깨비 방망이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도깨비 방망이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미리 주머니 꾸미기, 매직, 백업 등 아이들이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각자 개별적으로 또는 두 명이서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모 땅 따먹기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땅 따먹기 놀이의 목표는 또래와 함께 협력하여서 넓은 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의논해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여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여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경쟁이 있는 게임을 중요하게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의논을 하여서 아이들이 공깃돌이나 페트병 뚜껑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그다음 우리 팀의 땅이 어떻게 넓게 더 확보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활동 자료는 땅 따먹기 노래, 그리고 전지, 그리고 페트병 뚜껑 또는 공깃돌, 그리고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지는 여러 개의 전지를 여분으로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할 때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자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지의 수를 충분히, 그리고 색연필과 페트병 뚜껑, 공깃돌의 수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동기유발로는 전래놀이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전래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준비한 땅 따먹기 노래를 들려줍니다. 땅 따먹기 동요를 들어보고 동요 가사 속에 나와 있는 동요의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땅 따먹기 노래 동요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상기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땅 따먹기 활동의 놀이 활동, 보온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4명씩 한 조로 만듭니다. 이때 혹시라도 4명이 아이가 모이지 못한 조가 있을 경우에는 2명 또는 3명으로 한 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조당 전지 한 장씩을 바닥에 둡니다. 그리고 4명이 한 조를 이룬 아이들이 2명씩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조당 2명 또는 3명의 아이들이 한 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한 명씩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의 팀의 색연필 색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의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전지의 한 귀퉁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전지의 한 귀퉁이의 출발점은 교사가 미리 반원으로 그려서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미리 팀 3개에 해당하는 그림을 한 귀퉁이에 반원을 그려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페트병 뚜껑을 3번 손가락으로 튕겨서 다시 한번 페트병 뚜껑이 나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튕길 때 세모의 모양으로 자기 땅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번 튕겼을 때에 그 페트병 뚜껑이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색연필로 그려서 나의 그 땅의 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의 땅에 페트병 뚜껑이 들어가게 되면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음 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조에 4명의 유아씩 짝지어 보도록 하되 유아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2명 또는 3명으로 한 조가 돼도 됩니다. 반드시 짝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3명 홀수일 경우에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놀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게임을 마무리하여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페트병 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손가락 힘의 조절이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페트병 뚜껑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전략을 사용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아이들과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모 땅 따먹기 놀이 활동의 규칙을 서로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 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겼을 때 전지의 바깥쪽으로 가거나 남의 땅으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규칙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는 미리 정해놓은 규칙 외에 아이들이 정한 규칙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모래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모래 땅 따먹기 활동은 실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놀이 활동인 세모 땅 따먹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하여 전지가 모래로 대체되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평한 흙이나 모래 위에 큰 네모를 그려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모 땅 따먹기 활동하고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팀을 나눕니다. 대신 모래 땅 따먹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너무 거칠거나 바닥에 방금 사용하였던 페트병 뚜껑이 잘 굴러가거나 잘 이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구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슬을 3번 굴려서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내 땅을 확보하는 게임입니다. 우리 팀이 확보한 팀이 많을수록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의 규칙도 땅이 구슬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구슬이 다른 팀의 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탈락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6회기까지의 활동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